오늘 함께해 주실 5분을 모셨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 전주회 변호사,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은 김정은이었습니다. 오빠냐 여동생이냐 언론들이 일제 추격전이 벌어졌었는데요. 북한 최고의 것 같다는 그렇지만 두 사람으로 밝혀졌던 김정은, 리설주 내외 중국에서의 융숭한 접대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허를 찔렸다고 해야 할까요? 외교 한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년간의 은둔의 장막을 제치고 나간 셈인데요. 조금 전부터는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요. 김정은의 방중 결과를 꼼꼼하게 거의 분초를 앞다퉈서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 동지와 회담하시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환영하여 습근평 동지가 성대한 요리의 마련.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었다. 북한에서는 습근평 동지라고 시주석을 이야기를 하는군요. 마치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그 눈빛을 보니까요. 돌아온 말썽꾸러기 동생, 잘 돌아왔어 하고 등을 턱턱 두들겨준 듯이 시선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무대 네. 첫 데뷔작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나름대로 안정감은 보입니다만도 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그 북한의 방송을 보니까 네. 초청은 시진핑 주석이 했지만도 실제 제안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아마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나름대로 북중 정상회담 또 그 타임 스케줄 네. 안에 들어가 있은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치밀한 네. 외교적인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면면을 보셨는데요. 이 본인이 집권 이후엔 처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해외요? 어떻게 좀 긴장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치밀한 계산 끝에 성공적으로 좀 잘 마무리했다 보이시는지요? 제가 지금까지 이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이 프로 농구 선수라든지 네. 또는 그 후지모토 겐지라든지 이런 민간급 이런 사람들을 보지만도 관료들 하면은 아마 우리 측의 이 대북 특사단, 네. 정의용 실장외 이런 특사단과 만나면서 아주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줬는데 지금을 봤을 때는 이 젊은 이 지도자답지 않게 이 인민복을 입고 왔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아버지의 인상이랄까 연출하면서도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만찬이다 또는 대화다 네. 또 그리고 같이 공연이다 이런 거 봤을 때 좀 안정감을 주고 그런 측면에서 좀 준비된 그런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는 말이죠. 이 두 북한과 중국 사이가 최근 6년간 대면했거든요. 그런데 의전만 보더라도요. 트럼프 대통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상당히 융숭하게 해줬던 걸로 보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간에 그 성명서 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양국이 말 그대로 혈맹으로 맺어져 있고 네.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형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그 연설을 하시면서 우리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글처럼 뿌리 깊은 나무를 얘기하셨고 네. 두 나라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나라다라고 한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결국은 그 모습들을 저 의전의 형식을 빌어서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25시간. 지금 열차만 하더라도요. 14시간씩 지금 30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요. 나흘간이나 무려 이 중국으로 여행을 순방 일정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특급 열차에서부터요. 정상 간의 만남, 의장 때 사열까지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은둔의 지도자의 화려한 첫 외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전격적인 이와 같은 그 중국 방문을 두고 정말 설왕설래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란 것이 밝혀져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예측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외교, 상당히 또 그 이미지라는 측면에서도 능수능란함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그 아버지와 달리 그 비행기나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만약에 해외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다른 것이 아닌 이른바 1호 열차를 타고 지금 굉장히 긴 기간 1,300km가 넘는 것을 지금 3박 4일로 일정에 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문가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평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열 서너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그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일반 열차를 중단을 시켰다라고 해서 네. 사실상 굉장히 어떤 그 외교적 대우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존재감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그 외교적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조금 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요? 이 그 본인의 부인을 대동한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당당한 외모를 해서 아마 그동안 어떤 제왕학을 지금 몸으로 습득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놀랍기도 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동 시간 25시간. 아까 지금 그 긴 여행, 인민복을 입고 온 거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급하면 열차 타고 중국으로 갔던 그 당시를 그대로 재현하는 듯 했어요. 이번에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때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은 한 40회 정도 네. 방중을 했죠. 김정일 위원장은 뭐 그보다 아주 작지요. 25회. 예, 예.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2000년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한 12, 3일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을 했죠. 그 당시의 그 모습하고 이래 봤을 때 조금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도 네.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특별 열차 1호를 타고 갔다는 점. 네.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행했다는 점. 또 거기에서 아마 김정일 위원장과 그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은 주로 조선반도에 대한 정세 문제, 한반도겠지요. 또 그리고 양국 간의 그 관계 친선 문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특히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협력, 경제 지원에 초점이 있었다면은 이번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있어서는 네. 물론 뭐 경제 지원 이건 차후의 문제고 이런 체제 보장 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 것이 아니겠냐 네.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했다. 북한이 급했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중국 초청 감사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내밀하게는 은밀하게 우리를 좀 불러주세요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바로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네. 이번 방중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해가지고 중국이 수용한 뭐 이런 네. 측면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죠. 왜 그렇게 지금 열차 말씀하셨었는데요. 비행기를 즐겨 탄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열차를 탔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요. 평소 비행기 굉장히 즐겨 탔고 심지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까지 땄다고 하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일단은 역사적인 선례에 따라서 북중 관계가 예전과 같다. 그리고 나도 역시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역시 그 북중 네. 외교에 신경을 쓰겠다. 뭐 이런 정도의 뜻도 비칠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좀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격추되면은 굉장히 좀 생존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지금 타고 간 이 특급 열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열차의 밑부분에서 폭탄이 터지더라도 이거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또 열차 안에 뭐 응급 의료 시설이라든지 뭐 각종 보안 통신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하니까 어떤 네. 안전 문제 쪽에서는 아무래도 열차가 좀 더 편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가지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북한을 들어갔다 나온 그런 항공기에 대한 그런 제재 사항이 있는데 네.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북 제재 사항을 지금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대북 제재와 관련된 어떤 국제사회의 이목을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 그거에 이제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것까지 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트럼프 이상의 대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가 했던 말들도요. 오찬 내내 화기애애하던데 말이죠. 피로 맺어진 인연, 그리고 앞으로 북중 친선 목숨처럼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네. 헤어졌던 형제가 만나는 듯 감격적으로 보일 예. 정도라고요. 예. 뭐 원래 이제 미국 네. 그 북한과 이제 뭐 중국의 뭐 이런 그 친선 관계는 뭐 공공연한 이제 사실이었고요. 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북한이 가장 뭐 기댈 수 있는 뭐 상대는 결국 이제 중국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존 볼튼 안보 보좌관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됨으로써 네. 뭐 앞으로 그 미국 그 정상회담에서는 핵 포기를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래서 결국은 뭐 그 중국의 입장에서도 또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 중국 패싱 아니겠습니까? 네. 예, 또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또 재팬 패싱을 또 염려를 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만나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절묘하게 네. 북한의 그 이해관계와 그 또한 그 중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동안의 그 친선을 또 도모하고 네. 또 과시하는 이런 뭐 좋은 기회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측에서 밤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오늘 보니까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조치하면 비핵화한다. 이거 40년 넘게 하나 풀어주면 하나 나도 내놓을게라고 하는 살라미를 듣는 듯한 미국 측에서는 뒷목 잡을 뻔한 말 아닐까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으로 말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한테 밝히기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네.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네. 비핵화를 이야기했죠. 여기서 단계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불신이 가진 상태에서 또 핵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와 이 체제 이 생존 이것이 네. 맞물려 갑니다.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뭐냐면 신뢰를 가진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을 강조하는 건데 이것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나름대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가겠다. 뭐 이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단계적 조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말이긴 한데 뭔가 뜻이 다를 거란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먼저 한급에 북한은 뭐냐면 네. 현재 핵이 있고 미래 있고 과거 핵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현재 만들어진 핵무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곧장 해결해버리면은 북한에서 체제 보장을 못 받으면은 손실 아니겠어요? 네. 아니, 이런 것을 애둘러 메시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외교무대에 파격 대비를 했던 김정은 위원장을 보셨는데요. 지금 짚어주신 의미를 잠시 뒤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던 분이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 물론 공개적으로는 단 한 번 보여지지 않았던 퍼스트 레이디라뇨. 바로 리설주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조직도 있고 질서도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었겠죠. 펑리 위안 두 분 다 가수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았겠어요? 호흡이 어땠을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름 묻지 마세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그 무슨 큰일 했다고 이름을 묻으시나요. 땀 흘려 언제를 앞에 쌓은 꽃나이 청춘들이 언제 이름을 남기려고 이름 세웠던가요. 북한말로 노래를 부르는 펑리 위안 여사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가수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인민해방군 그리고 중국에서 성악을 전공했던 리설주와 펑리 위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북한 최고 지도자 아내가 이렇게 같이 동반한 적을 저희가
본 적이 없었었거든요. 세 번째라는 것이죠. 그 1982년에 이제 김일성 그 전 주석이 이제 중국을 그러니까 1971년에 루마니아를 네. 방문할 때 이제 동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2001년에 또 한번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 근데 이번에 지금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뭐 공개적으로 예, 발표된 공개적으로 한 이번이 거, 처음이죠. 공개적으로 이제 김정은 그 주석이 이제 그 취임한 이후는 지금 처음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네. 이제 이렇게 그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5월에 그 미국 방문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방문에서도 당연히 그 김정은 주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 또 같이 동반을 해서 북미 뭐 그렇게 정상회담 되면은 때도 예, 그렇게 동반할 수 트럼프 있다. 부부와 같이 그렇게 국제 무대에 이제 네. 그 데뷔를 할 것이고 이제 그것에 좀 대비해서 그 여러 가지 포석으로 이번에 그 이설주를 그 동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네. 잘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뭐 여러 가지 포석에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투피스 곱게 차려입고 나왔던데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복을 입은 상태고 지금 네. 이설주는 또 이제 좀 약간 양장 서양식 이런 표현이 있겠죠. 이건 좀 대비되는 제목인데. 네. 근데 이제 이설주와 김정은 위원장이 이설주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네. 결혼했지만도 동지라는 이름을 표현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사로 받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설주를 동행하면서 현지지도 이런 것 때는 가정을 가진 네. 다시 말해 좀 안정된 일을 보여주겠죠. 이제 이것이 이제 대외 무대, 네. 이 정상 이런 외교를 하면서 같이 동참에 따라서 방금 이제 우리 전 변호사처럼 뭐랄까 이 정상 국가와 막 이런 거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 첫 해외 무대에서의 부부간 동행, 네. 그래서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다 동의되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고 하는 네. 고민일 텐데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이 일들을 하게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천명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전에도 김정일 같은 경우도 정상회담 이전 한 열흘 전쯤에 중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중국을 우리는 가장 먼저 예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리설주 지금 여사라고 본인들이 부르고 있는데 이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가수입니다. 결국 대중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설경이와 같이 중국에 갔다 하더라도 평소 때 대중 노출됐을 때 있었던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펑리위한 그 여사하고는 한 나이 차이가 한 27, 거의 엄마와 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성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말이 아마 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가서 어떤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그 대비를 시키는 것도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의 북미 대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 포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나름대로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까지 아버지, 할아버지인 그 김정일, 과 달리 어떤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는 그런 모습을 나름대로 대외적으로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마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깜짝 놀랐던 지금 25시간이요. 모든 걸 다 흔들어 놓은 마치 동북아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을 연출하고 싶은 듯한 김정은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북한 측이 얻어간 게 많습니까? 중국 측이 얻어간 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 북한의 발표를 보면은 25일부터 28일. 네. 그렇다면 1박 4일.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다이오타이라는 이 국빈강, 영빈강에서 잔 것은 하루밖에 없잖아요. 네. 나머지는 모두가 이제 이동하면서 다 시간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상태에서 또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보도에 보면은 네. 양쪽 다 얻은 것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차이나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차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한다 하면은 중국이 소외되면은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특히 또 G2 국가로서 네. 더 나아가서 시진핑 연임, 네. 어찌 보면 종신 시황제 이까지 상태에서 이러한 첫 원년에 네. 이 패싱된다. 이러면 상당히 종신 황제 원년에 면이 안 서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뭡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의해가지고 네. 초청을 해가지고 정상이 이뤘다. 네. 그럼 나름대로 이 한반도에서 자신의 존재감, 건재 이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 제 북한 입장에서도 이익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남북 정상, 북미 정상, 특히 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실패와 성공 두 네. 가지를 예로 가정했을 때 일례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네. 뭔가 이 체제 보장과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네. 담보 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겐 중국이 있다. 형님 뒤에 숨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 네. 있고 두 번째 혹시 성공을 했다 하면은 네. 뭐냐면은 비핵화뿐만 아니고 체제 보장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기타 이런 참여국들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행을 하지 않고 이러면은 중국이 G2 국가로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마련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염두에 두가지고 아마 실패와 성공 모두 염두에 두가지고 이런 이 우방국가 여기에 네.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의상, 정의상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타임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과 네.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김정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넘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뭘 하고 했습니까? 4월, 5월 그 사이에 또 다른 한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네. 구도를 봤을 때 거의 지금 동전의 앞면과 같은 지금 그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와대가 과연 이와 같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기획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한반도를 둘러싼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에서 정말 청와대가 제대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좀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북한이 갑자기 중국하고 혈맹임을 그동안 서먹했던 형제임을 확인했어요라고 하니까 정작 한민족인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고 난감해할 것 같은데 이안 전해 주신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그러면 알았나요? 아니면 몰랐나요? 알아도 좀 외교적 관례 때문에 모른 척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한반도 주도자론에 네. 대한 개념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획, 네. 관리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주도자 아니겠어요? 네, 네. 앞에 주연 배우는 사실 주도자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중재자론 이것은 네. 뭡니까? 남북 관계를 기본해 가지고 북미 간에 대화할 수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정의용 실장이 중국을 방문해가 시진핑 주석에게 빨리 북미 간에 북중 간에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적극적인 주인공분들은 오늘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의연 실장 바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적극적인 네. 중에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이 주도자론이 있어가지고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네. 청와대가 알았냐 몰랐냐 그 속에는 결국 뭐냐면 중국이 우리 측에 알려줬느냐 아니면 또 북한 측이 우리 측에 알려줬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관심사항인데 아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밑에 사람이 좀 말 안 들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라 라면서 한라인까지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도자론에서 주도자 같으면은 북한과 중국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주도자가 아니면은 안 알려준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네. 한국 또는 북한이 우리 측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1호 열차, 네.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항상 워칭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일주일 전부터 1호 열차의 방중에 대해 가지고 네. 다른 낌새는 챘다. 네. 그러나 그 속에 누가 탔느냐 네. 이것까지는 날씨도 흐리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는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일단 뭐- 위성 안 돌려보고 안 알려줬네. 근데 우리 청와대가 항상 왜 뭐 인프라만 발표를 보고 알아야 되죠. 예. 청와대가 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으로부터 관련한 내용들을 통지받긴 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했고 다만 이것을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들은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자분들이나 누가 질문했을 때 정확히 답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다만 이제 언제 그 시점인 것이냐, 전해 들은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건 외교적인 관례상 뭐 공개할 수 없는 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중국이 취한 조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네. 그걸 외부에 공개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쪽 통제된 길 쪽을 바라보는 것까지 시민을 못 바라보게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게다가 뭐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검색어를 인터넷에서 삭제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리고 단둥 지역은 심지어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가 보이는 쪽 객실은 아예 예약을 그쵸. 받지 않았다. 이 정도로 보안을 지금 철저하게 중국이 챙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설사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발설해버리면 이제 그거는 중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외교 관례상 당연히 이것은 청와대가 설마 알았다 하더라도 침묵했을 것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중국,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전에 네. 우리에게 통보했느냐, 아니면 방중 기간에 통보했느냐, 네. 아니면 거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귀국 시점에 했느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적어도 지금 현재 한중 관계 선상에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전에 네. 통보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렇다면 적어도 방중이 1박 4일이라면 1박 한 3일째 정도 되는 시점에 통보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샌드위치가 되지 않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제 남북, 북미 그리고 동북아를 기대를 합니다. 바로 내일이면 연남북 고위급 회담 열리고요. 양재츠 시진핑 특별 대표가 방한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 늦게 알려준 데는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라고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재철 국무위원이 대담당 국무위원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본래 오늘 날짜 약속받아도 한 열흘 정도 연기됐죠. 그렇다면 이거 지금 이제 북중 간의 정상회담 여기 대해서 그 양재철 이 대담당 국무위원 같으면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그래서 이런 고위급이 우리 측에 와가지고 아마 상시하게 디브리핑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측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의 장막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G2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그 한국에 정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꽁꽁 감추고 그와 같은 인터넷 검색어까지 네. 다 차단하는 것이 과연 그 전 세계의 대표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합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비밀주의 워낙 유명하죠. 뭐.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